혹시 지금 침대에 누워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더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삼성서울병원과 국내 고령층 건강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근감소 위험군이 대략 10명 중 3명에서 4명 수준까지 보고돼요. 더 무서운 건 다리 근육은 아프기 전에 먼저 줄어든다는 점이에요. 처음엔 계단이 조금 버거워지고 그 다음엔 의자에서 일어날 때 무릎이나 허벅지에 힘을 실어야 하고 그러고 나서 어느 날부터는 버스 계단 하나가 괜히 겁나기 시작해요. 그렇게 조용히 진행돼요. 소리 없이요. 병원에서 오래 환자분들을 보다 보면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사실이 하나 있어요. 노년기에 제일 무서운 건 주름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흰머리가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 두 다리로 마음대로 걷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걸을 수 없게 되면 외출이 줄고, 외출이 줄면 자신감이 무너지고, 결국엔 삶의 반경 자체가 줄어들어요. 시장 가는 길이 멀어지고, 손주 보러 가는 일도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화장실 가는 짧은 거리마저 조심하게 돼요. 여기서 낙상 한 번이 겹치면 상황은 훨씬 더 달라집니다. 분당 서울대병원과 노인의학 연구들에서도 반복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어요. 고령층에서 다리 근육이 적으면 낙상 위험이 거의 2배 가까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건 단순히 힘이 약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삶의 자유를 잃는 시작일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세요. 나이 드니까 당연한 거 아니냐고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저도 처음엔 운동 부족이 거의 전부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식탁이 훨씬 더 무서운 경우가 적지 않았어요. 진짜 놀라는 대목이 여기에요. 매일 먹는 음식, 그것도 몸에 좋다고 믿고 수십 년 드신 음식이 종아리 근육을 더 빨리 줄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패스트푸드나 술, 담배만 조심하면 된다고 여기시는데 진짜 문제는 너무 익숙해서 의심조차 안 하는 음식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더 위험해요. 실제로 제가 말씀드릴 5가지 음식 가운데 적어도 하나는 오늘 아침이나 어제 저녁에 드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마지막 1위는 정말 흔합니다. 너무 흔해서 다들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요. 그런데 오히려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리게 드세요. 이 차이가 몇 년 뒤 걸음걸이를 갈라놓습니다. 지금 종아리가 예전보다 가늘어진 것 같고 계단이 부담스럽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몸을 밀어 올리는 습관이 생겼다면 오늘 내용은 그냥 건강 상식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먼저 아주 중요한 사실부터 짚고 갈게요. 근육은 단순히 걷기 위한 살덩이가 아니에요. 혈당을 안정시키고 균형을 잡고 넘어짐을 막고 회복력을 지키는 저장고예요. 몸이 아플 때 버티는 힘도 결국 상당 부분은 근육에서 나와요. 그래서 노년기 종아리 근육 감소는 보기 싫은 변화 정도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몸 전체의 예비력이 떨어지는 신호일 수 있어요. 70대, 80대에 감기 하나를 앓고도 기운을 오래 못 차리는 분들 계시죠? 약간 의외일 수 있지만 이런 회복력 저하에도 근육 상태가 깊게 연결돼요. 근육이 줄면 움직임이 줄고 움직임이 줄면 식욕도 줄고 식욕이 줄면 또 근육이 빠져요. 악순환이에요. 더 놀라운 건 종아리 근육은 침묵 속에서 사라진다는 점이에요. 간처럼 아프다고 신호를 강하게 보내지도 않고 심장처럼 갑자기 경고하지도 않아요. 어느 날 바지를 입는데 종아리 부분이 헐렁해진 것 같고 어느 날 사진을 보니까 다리선이 예전과 다르게 굽해 보여요. 그때서야 알아차려요. 이미 많이 빠진 뒤에요. 그래서 늦어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럼 대체 왜 다리부터 약해지느냐고요? 이유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종아리는 몸무게를 매일 받아내는 부위예요. 걷고, 서고, 버티고, 균형을 잡는데 계속 쓰여요. 그런데 재료는 부족하고, 혈류는 나빠지고, 염증은 올라가고, 회복 속도는 느려지면 가장 먼저 티가 나는 곳이 다리예요. 특히 종아리는 제2의 심장이라고 부를 만큼 혈액을 위로 밀어 올리는데 중요한데 이 부위가 약해지면 다리가 무겁고
붓고 쉽게 피곤해지는 느낌이 빨리 옵니다. 그러니까 종아리가 가늘어졌다는 건 단지 한 부위가 줄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몸 전체 시스템이 약해지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서울아산병원과 여러 해외 노화 연구팀 자료를 보면 근감소와 영양 불균형은 서로 깊게 연결돼 있다고 반복해서 나와요. 대략 65세 이상 고령층에서 단백질 섭취가 권장량보다 부족한 비율이 30% 안팎에서 많게는 40%대까지 보고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사실만이 아니에요. 근육을 망치는 식습관은 보통 두 가지를 동시에 만들어요. 하나는 근육 재료를 모자라게 만들고 또 하나는 몸 안 환경을 근육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쪽으로 바꿔버려요. 쉽게 말하면 벽돌도 모자라고 공사장 환경도 엉망이 되는 거예요. 처음엔 저도 많은 분들처럼 고기 좀 드시고 걷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진료 기록과 식사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 전혀 다른 장면이 보여요. 어떤 분은 매일 산책을 하는데도 종아리가 자꾸 얇아지고 어떤 분은 보충제를 챙기는데도 계단이 계속 힘들어요. 반대로 거창한 운동을 못 하셔도 몇 가지 식습관을 끊고 바꾸자 6주 만에 걸음이 훨씬 안정됐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 차이가 커요. 진짜 커요. 80세 김모 어르신 이야기를 드릴게요. 평생 큰 병 없이 지내셨고 아침마다 산책도 하셨어요. 건강식품도 꼬박꼬박 챙겨 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종아리가 눈에 띄게 가늘어졌어요. 시장에 다녀오면 다리가 후들거리고 계단에서는 난간을 꼭 잡아야 했어요. 처음엔 당연히 나이 때문인 줄 아셨어요. 그런데 식사 기록을 같이 살펴보면서 저도 보고 놀랐어요. 아침은 달콤한 빵과 커피, 점심은 간단한 면이나 죽, 중간중간 건강 음료, 저녁엔 짭짤한 반찬과 국물 위주였어요. 드신 양은 적지 않았는데 정작 근육이 쓸 재료는 부족했고 혈당과 나트륨 부담은 계속 쌓이고 있었던 거예요. 한마디로 배는 부른데 근육은 굶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정말 많은 분들이 놓쳐요. 몸에 좋은 걸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알고 보니까 몸을 지키는 핵심 재료는 빠져 있고 오히려 근육을 깎는 요소만 남아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나, 이게 뭐야 싶을 정도로요. 그래서 오늘은 종아리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리는 음식 5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각각 무엇인지, 왜 문제인지, 어떤 분이 특히 조심해야 하는지, 그리고 끊는다고 해서 뭘 대신 먹어야 하는지까지 이어서 드릴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마지막에는 다리를 다시 살리는 식탁의 방향도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오이입니다. 너무 흔해서 대부분 예상 못하세요. 바로 설탕이 많이 들어간 달콤한 음식들이에요. 사탕, 과자, 달콤한 빵, 시리얼, 가당 요구르트, 달달한 커피 음료, 달콤한 두유까지 다 들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술도 안 마시고 담배도 안 피우니 괜찮다고 생각하세요. 그치만 하루에 단 음식을 여러 번 드시면 얘기가 완전히 달라져요. 특히 나이가 들수록 미각이 둔해지면서 더 강한 단맛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문제는 단맛 자체보다 반복이에요. 혈당이 자주 크게 오르면 몸은 인슐린을 계속 많이 써야 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근육세포가 영양을 효율적으로 쓰는 힘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러면 같은 음식을 먹어도 근육으로 가야 할 재료가 잘 못 들어가고 분해가 더 빨라지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미국 노인의학회와 여러 대사 연구에서도 혈당 조절이 좋지 않은 고령층일수록 근감소 위험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반복해서 보고돼요. 모든 연구가 똑같은 결론을 내리진 않지만 대략 혈당 변동이 큰 노년층에서 근력 저하가 더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방향은 꽤 일관돼요. 실제로 79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아침마다 커피와 달콤한 빵으로 시작하고 점심 뒤에는 과자, 저녁엔 달콤한 음료를 드셨어요. 본인은 식사를 많이 안 하니 오히려 건강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체중은 정상인데 종아리 근육량이 평균보다 훨씬 낮았어요. 계단 오를 때
다리가 떨린다고 하셨죠? 이분이 바꾼 건 거창한 게 아니었어요. 사탕 대신 견과류, 달콤한 음료 대신 물과 보리차, 과자 대신 삶은 달걀을 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8주쯤 뒤에 다시 만났는데 계단 오를 때 덜 불안하다고 하셨어요. 물론 식습관만의 효과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가벼운 하체 운동도 같이 하셨으니까요. 그치만 분명한 건 단 음식 줄이기가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특히 식사 대신 빵이나 과자로 끼니를 때우는 습관은 정말 조심하셔야 해요. 이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과 필수 영양소를 비워버리는 습관일 수 있어요. 배부른 영양실조가 되는 거죠. 무섭죠?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신가요? 식사보다 빵이 편하고 커피와 함께 단 간식을 하루에도 여러 번 드시고 손 심심할 때 사탕을 집어 드신다면 지금부터라도 점검하셔야 해요. 종아리 근육은 생각보다 훨씬 예민합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이 몇 년 뒤 걸음걸이를 결정해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다음 음식이에요. 많은 분들이 건강식이라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4위는 당분이 많이 들어간 건강음료와 가공 건강식품입니다. 곡물음료, 단맛이 강한 두유, 가공선식, 과일 농축, 음료, 달콤한 단백질, 음료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요. 포장지에는 건강, 자연, 웰빙, 단백질 같은 말이 적혀 있고 모델도 환하게 웃고 있으니 안심하게 되죠. 그치만 문제는 글자가 아니라 내용물이에요. 실제로 성분표를 보면 당류는 높은데 단백질은 기대보다 적은 제품이 적지 않아요. 어떤 제품은 한 병에 당이 15개에서 25개 넘게 들어가는데 단백질은 식사 대용이라고 보기엔 부족한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몸은 에너지는 받지만 근육을 만들 재료는 충분히 못 받아요. 노년기에는 젊을 때보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예전처럼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일부 연구에서는 오히려 더 질 좋은 단백질과 실제 씹는 식사가 중요하다고 말해요. 처음엔 건강 음료가 편하고 좋아 보이죠? 특히 혼자 사시면 더 그래요. 씹는 게 귀찮고 준비하기 번거롭고 목 넘김이 쉬우니까요. 그런데 그 편함이 종아리 근육을 서서히 비워버릴 수 있어요. 81세 남성 환자 한 분은 하루에 3번 건강 음료를 드셨어요. 식사를 적게 하시니까 스스로는 아주 잘 관리한다고 믿으셨어요. 그런데 종아리가 점점 가늘어졌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힘들어 하셨어요. 식사일지를 보니 실제 단백질 섭취량은 턱없이 부족했어요. 반면 당분 섭취량은 예상보다 높았고요. 처음엔 저도 그냥 소식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몸은 계속 달콤한 에너지만 받고 근육 재료는 빈약했던 거예요. 식탁을 바꾸고 아침에 달걀과 두부, 점심에 생선이나 콩 반찬, 간식으로 무가당 요거트나 견과류를 넣자 6주 정도 지나 다리 피로가 덜하다고 하셨어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어요. 건강음료가 무조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씹기 어려운 분, 영양 상태가 아주 안 좋은 분, 병원 치료 중인 분들에겐 도움이 될 때도 있어요. 그치만 일반적인 고령층이 식사 대신 의존하는 건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음료는 식사를 완전히 대체하지 못해요. 특히 다리 근육을 지키려면 더 그래요. 냉장고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건강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다고 다 건강식은 아니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해요. 그리고 지금부터 말씀드릴 3위는 한국 식탁에서 너무 흔해서 더 무섭습니다. 아마 오늘도 드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3위는 지나치게 짠 음식입니다. 김치, 젓갈, 장아찌, 라면, 국물, 찌개, 국물, 가공 반찬들이 대표적이에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바로 물으세요. 김치가 왜 문제냐고요? 맞아요. 김치 자체가 무조건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발효식품으로 장점도 있죠. 근데 오늘 핵심은 김치 그 자체가 아니라 과도한 나트륨이에요. 문제는 양이고 또 국물까지 다 드시는 습관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신장 기능은 조금씩 떨어지고 혈관은 예전보다 딱딱해지고 근육 회복 속도도 느려져요. 이런 상태에서 나트륨을 과하게 섭취하면 몸은 더 큰 부담을 받아요. 특히 종아리는 혈액순환 영향을 크게 받는 부위라서 혈류가 원활하지 않으면 산소와 영양 공급이 떨어지고 쉽게 무겁고 당기고 붓는 느낌이 생길 수 있어요. 밤에 종아리 쥐가 자주 나는 분들도 계시죠. 물론 쥐의 원인은 여러 가지예요. 마그네슘 부족, 탈수, 약물 영양, 혈관 문제도 있어요. 그치만 짠 식습관이 겹치면 몸이 훨씬 힘들어질 수 있어요. 84세 여성 환자 한 분은 밤마다 종아리에 쥐가 나서 잠에서 깨셨어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 생각하셨죠. 그런데 자세히 보니 세 끼 모두 김치와 장아찌 비중이 높고 찌개 국물도 거의 남기지 않으셨어요. 식단에서 나트륨을 줄이고 물 섭취를 조절하고 국물은 절반 이상 남기는 습관을 들이자 몇 달 뒤 야간 경련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어요. 모든 게 소금 때문이었다고 말할 순 없지만 분명 큰 축 하나였어요. 세계 장수 지역을 연구한 자료들에서도 공통점이 하나 보여요. 오래 건강하게 걷는 노인들은 지나치게 짠 음식을 적게 먹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짠 음식을 자주 즐기는 집단에서는 혈압 문제뿐 아니라 근육 기능 저하와 피로감 호소가 더 잦게 관찰되기도 해요. 대략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극단적으로 끊는 게 아니라 양을 조절하는 거예요. 김치를 아예 못 먹으라는 게 아니에요. 김치가 밥보다 많아지는 순간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녁이 되면 양말 자국이 깊게 남나요? 발목이 붓고 종아리가 무겁나요? 밤에 다리가 당기거나 쥐가 나나요? 그러면 운동 걱정만 하시기 전에 식탁 위 나트륨부터 보셔야 해요. 하루 3번 반복되는 식사가 몸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큽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다음 2위는 더 흔하고 더 쉽게 놓칩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을 먹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음식이기 때문이에요. 2위는 조리하기 쉽고 값이 비교적 부담이 적어서 혼자 사는 어르신들 식탁에 아주 자주 올라오는 가공 탄수화물 중심 한 끼예요. 쉽게 말하면 라면, 흰죽만 단독으로 먹는 식사, 식빵이나 국수로 때우는 끼니, 냉동만두 몇 개로 끝내는 식사, 햄과 소시지에 밥만 곁들이는 단순한 한 끼 같은 패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배는 찼다고요? 맞아요. 배는 차요. 그치만 근육은 안 찹니다. 이 식사의 가장 큰 문제는 단백질이 부족하다는 것만이 아니에요. 너무 빨리 먹기 쉽고 씹는 양이 적고 당질과 나트륨은 높고 미세 영양소는 빈약한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혈당은 출렁이고 포만감은 금방 꺼지고 근육은 또 재료를 못 받습니다. 특히 혼자 사시는 분들은 귀찮아서 이런 식사를 자주 선택하게 돼요. 저도 처음엔 라면 한 번쯤이 뭐가 문제겠나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문제는 한 번이 아니라 반복이었어요. 일주일에 4번, 5번, 심하면 하루 2끼가 이런 식이면 종아리 근육이 버틸 수가 없어요.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고령층 식습관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 1인 가구에서 식사의 질이 떨어지는 비율이 확실히 높게 나타나는 편이에요. 대략 단백질과 채소 섭취가 동시에 부족한 경우가 10명 중 4명 안팎까지 보고되기도 해요. 여기에 가공식품 비중이 높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근육은 재료도 필요하고 회복할 시간과 환경도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77세 남성 환자 한 분은 냉장고에 늘 햄, 소시지, 즉석국, 냉동만두가 있었어요. 조리가 쉬우니까요. 아침은 식빵 2장, 점심은 라면, 저녁은 햄 반찬에 밥. 본인은 그래도 끼니를 거르지 않으니 괜찮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1년 사이 종아리 둘레가 뚜렷하게 줄었고 앉았다 일어날 때 손을 짚는 습관이 생겼어요. 식단을 바꾸면서 아침엔 달걀과 두부,
점심엔 생선이나 콩류 한 가지, 저녁엔 국물보다 건더기 중심으로 바꾸었더니 10주 뒤 걷는 속도와 하체 안정감이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물론 운동도 같이 했죠. 하지만 밥상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런 변화는 어려웠을 거예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해요. 단백질은 무조건 비싼 고기로만 채우는 게 아니에요. 달걀, 두부, 콩, 생선, 닭고기, 플레인 요거트, 우유나 무가당 두유도 잘 고르면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한 끼 안에 실제 단백질이 보이느냐예요. 빵, 면, 죽, 과자, 음료만 있고 씹는 단백질이 없다면 그 식사는 다리를 살리는 식사가 아니에요. 몸은 편할지 몰라도 근육은 힘들어요.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1위입니다.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드시고 가장 많이 건강식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더 조심하셔야 해요. 1위는 식사량은 적은데 밥과 국, 반찬 몇 젓가락으로 끝나는 저단백 식탁 자체예요. 한 가지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 식사 구조의 문제죠. 특히 아침엔 죽이나 미음만, 점심엔 밥 조금에 김치, 저녁엔 국물 위주로 끝내는 식단이 여기에 해당돼요. 많은 어르신들이 나는 소식하니까 건강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소식과 영양 부족은 다른 얘기예요.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무너집니다. 노년기에는 소화가 예전 같지 않고 식욕도 떨어져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드럽고 간단한 것 위주로 드시게 됩니다. 문제는 그렇게 드시면 총 섭취량이 줄 뿐 아니라 근육 합성에 필요한 핵심 재료가 빠진다는 거예요. 분당 서울대병원과 여러 고령 영양 연구에서도 고령층은 한 끼에 충분한 질 좋은 단백질이 들어와야 근육 합성 신호가 제대로 켜질 가능성이 높다고 계속 말해요. 대략 한 끼마다 최소한의 단백질 기준을 채우는 식사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실제 어르신 식단은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처음엔 저도 단백질 보충제만 더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더 중요한 건 식사의 틀이었어요. 밥만 조금, 김치 조금, 국물 조금으로는 몸이 버틸 수 없어요. 82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체중이 많이 나가지도 않아서 주변에서 오히려 날씬하다고 부러워했어요. 그런데 계단은 너무 힘들고 외출 뒤엔 늘 다리가 떨렸어요. 식사 내용을 보니 세 끼 모두 단백질이 거의 없었어요. 아침 죽, 점심 국수, 저녁 밥과 김치. 몸에 무리가 안 갈 거라 생각하셨지만 실제로는 근육이 계속 빠지는 식단이었던 거예요. 이분이 바꾼 건 의외로 단순했어요. 아침 죽에 달걀 하나를 추가하고 점심엔 두부 반 모나 생선 한 토막을 꼭 넣고 저녁에는 국물 양을 줄이는 대신 건더기와 단백질 반찬을 먼저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매 끼마다 손바닥 반 정도의 단백질 식품을 눈으로 확인하게 했어요. 12주 뒤에 종아리 둘레가 조금 늘고 무엇보다 의자에서 일어날 때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이걸 보고 진짜 놀랐어요. 거창한 약이 아니라 식사의 틀을 바꿨을 뿐이었거든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요. 무엇을 끊어야 하는지 알겠는데 대체 어떻게 먹어야 종아리 근육을 지킬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회복종 얘기를 짧고 분명하게 드릴게요. 첫째, 매 끼에 실제 단백질이 보여야 해요. 달걀, 두부, 생선, 콩, 닭고기, 살코기, 무가당 유제품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은 꼭 들어가야 합니다. 눈으로 봤을 때 이게 오늘 근육 재료구나 싶어야 해요. 둘째, 식사 대신 단, 음료나 빵으로 때우지 마세요. 그건 편한 선택일 수 있어도 다리엔 비싼 대가를 남길 수 있어요. 셋째, 국물과 짠 반찬의 비중을 줄이세요. 밥상에서 김치와 장아찌가 주인공이 되면 안 돼요. 넷째, 씹는 음식을 드세요. 씹는 자극 자체가 식사량과 소화, 만족감에 영향을 줘서 결국 식사의 질을 올려줍니다. 다섯째, 하루 세 끼가 어렵다면 적어도 두 끼는 제대로 구성하세요. 5가지를 다 완벽하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씩만 바꿔도 몸은 반응합니다.
운동 얘기도 빼놓을 수 없죠. 그런데 오늘 핵심은 운동만 믿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걸어도 식탁이 틀어져 있으면 근육은 계속 손해를 봐요. 반대로 거창한 운동을 못 하셔도 식사를 바르게 바꾸면 몸이 버틸 재료가 생겨요. 그러고 나서 가벼운 걷기, 의자에서 일어나기,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기본 동작을 더하면 훨씬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로 80대에도 다시 걸음이 빨라지고 종아리 둘레가 늘고 계단 오르는 힘을 되찾는 분들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였어요. 근육을 망치는 음식부터 먼저 끊었다는 거예요.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이미 늦은 거 아닌가 생각하셨다면 그 생각부터 조금 내려놓으셔도 돼요. 물론 개인차는 크고 질환이나 약물, 치아 상태, 소화 상태에 따라 접근은 달라져야 해요. 그치만 적어도 식탁을 바꾸는 일은 오늘 시작할 수 있어요. 시작이 빨라야 손실이 덜 커집니다. 진짜 중요한 건 나이를 탓하는 게 아니라 원인을 찾는 거예요. 다리 근육은 침묵 속에서 사라지지만 회복의 신호도 생각보다 조용히 시작돼요. 어느 날 계단이 덜 무섭고 의자에서 더 쉽게 일어나고 장을 보고 와도 덜 지치면 그게 시작이에요. 정리할게요. 달콤한 간식, 당 많은 건강음료, 지나치게 짠 음식, 가공 탄수화물 중심 한 끼, 그리고 가장 흔한 저단백 식탁. 이 5가지가 종아리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릴 수 있어요. 처음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치만 몇 달, 몇 년 쌓이면 다리 나이를 확 늙게 만들 수 있어요. 반대로 이 5가지를 줄이고 실제 단백질이 보이는 식사를 늘리면 다리는 다시 반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늙기 전에 바꾸셔야 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식탁이 바뀌면 걸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